네, 안녕하세요. 운동 능력을 진짜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NSCA의 근력 및 컨디셔닝 자료, 그 유명한 21장 주기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주기화. 정말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이 장기적인 훈련 성공의 열쇠라고 불리는 주기화, 피리어드제이션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훈련할 수 있을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기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적응 증후군, GAS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GAS, General Adaptation Syndrome. 이게 우리 몸이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훈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거든요. 훈련도 스트레스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GAS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처음엔 알람 단계, 몸이 딱 놀라는 거죠. 아, 훈련 시작하면 몸이 긴장하는. 네. 그 다음엔 저항 단계. 여기서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면서 더 강해지거나 빨라지는 거고요.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주기화는 바로 이 저항 단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력이에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마지막 단계인 소진, 즉 번아웃이나 부상으로 이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무작정 몰아붙이면 오히려 소진 단계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주기화는 이 소진을 피하고 긍정적인 적응, 즉 저항 단계를 잘 이끌어내는 과학적인 방법론인 거죠. 그렇군요. 아, 그래서 NSCA 자료에서도 이 주기화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군요. 그 계획을 세우는 틀 같은 거요. 네, 큰 그림부터 작은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긴 단위가 대주기, 영어로는 매크로사이클이라고 하죠. 대주기,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1년 단위로 잡거나 아니면 올림픽처럼 아주 큰 대회를 목표로 하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걸 다시 몇 주에서 몇 달 단위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중주기, 메조사이클로 나눕니다. 중주기형. 예를 들면 어떤 목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근력 향상 기간 아니면 근비대 기간 이런 식으로 특정 능력에 집중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가 소주기, 마이크로 사이클인데요. 이건 보통 일주일 단위 훈련 계획이에요. 아, 그럼 월요일엔 뭐 하고 화요일엔 뭐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소주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일일 훈련 계획까지 포함될 수 있죠. 와, 진짜 체계적이네요. 마치 큰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핵심은 각 주기마다 훈련의 초점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초점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즌 초반, 즉 준비기에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요. 높은 훈련량으로요. 네네. 그러다가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기술이나 파워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시합 직전에는 피킹이라고 하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도록 훈련 내용을 확 조절하는 겁니다. 아, 피킹. 그때 최고의 경기력을 딱 발휘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 시점에 맞춰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 변수가 나오는 거죠. 그 NSCA 자료 21장에서 엄청 강조하는 운동량과 운동 강도.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 같아요. 맞습니다. 볼륨, 그러니까 운동량이랑 인텐시티, 강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주기화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의 관계는 보통 어떻다고 봐야 하나요? 보통은 반비례 관계예요. 훈련 초기,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는 시기에는 운동량을 높게 가져가요. 다양한 훈련을 많이 소화하는 거죠. 대신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아, 많이 하되 빡세게는 안 하고? 그쵸? 그러다가 시합 날짜가 다가올수록 전체 운동량은 점차 줄여나가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네. 대신 훈련의 질, 즉 강도는 점점 높여서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테이퍼링 또는 아까 말한 피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 운동량은 줄이고 강도는 높인다. 이게 시합 직전에 하는 테이퍼링이군요. 네, NSCA 자료에서도 특정 시합 준비 단계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속 세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도처럼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군요. 근데 이 변화를 주는 방식에도 여러 모델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 주기화 또는 선형 주기화라고 부르는 모델이고요. 선형 주기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말 그대로 좀 더 직선적인 접근이에요.
훈련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예를 들어 첫 몇 주는 근비대, 그 다음 몇 주는 근력, 마지막 몇 주는 파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이죠. 뭔가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느낌이네요. 초보자에게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특정 능력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에 좀 더 명확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모델이 있죠. 그게 비선형, 파동형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가요? 맞습니다. 비선형 주기화 또는 파동형 주기화, undulating periodization 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유연해요. 어떻게 유연하다는 거죠? 소주기,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 단위 안에서도 운동량과 강도의 변화를 더 자주 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비유하셨던 거네요. 월요일엔 고강도 근력, 수요일엔 근비대, 금요일엔 파워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해요. 그렇게 주 단위 내에서도 훈련 목표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죠. 오, 이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훈련이 좀 덜 지루해질 수 있죠. 매번 같은 방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훈련 정체기를 겪을 때 이걸로 돌파구를 찾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모델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절대적으로 뭐가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의 훈련 목표, 운동 경력, 또 어떤 종목이냐 이런 특성에 맞춰서 모델을 선택하고 또 필요하면 수정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기화라는 건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GAS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렇죠. 장기적인 목표를 대주기, 중주기, 소주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고 맞아요. 계획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는 운동량이랑 강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서 결국엔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돕는 훈련 계획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합니다. 결국엔 막연히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즉 더 똑똑하게 훈련하자는 메시지인 거죠. 네, 더 똑똑하게. 네. 여러분이 쏟는 시간과 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상 위험은 줄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그리는데 이 주기화 원리 이해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게 뭐 엘리트 선수들만 쓰는 게 아니라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시는 분들,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좀 더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럼요. 목표가 뭐든 간에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주기화 없이,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나 운동량, 강도의 의도적인 조절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매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훈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기적으로는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은 과연 어떤 신호로 보내올까요? 어쩌면 끝없는 정체기,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부상, 혹은 완전히 지쳐버리는 번아웃 같은 형태로 나타나진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훈련 방식을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